간밤에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 시간입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아직도 엔비디아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변동성을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전 세계가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에 주목하고 있음을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의 FOMC 회의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엔비디아 실적, 곧이어 발표되는 대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된 월가의 의견부터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연구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4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을 보고서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블랙웰이 엔비디아 AI 혁명의 다음 개척지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간 수요 곡선은 현재 시장에서 가소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더불어 거시경제 연착륙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 또 도널드 트럼프 차기 정부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을 바탕으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대형 기술주들이 내년에도 모멘텀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위아래로 8% 넘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가량의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엔비디아 시가총액에 3천억 달러가량이 움직이게 되는 건데요. 이 정도 규모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 500개 중 25개를 제외한 모든 기업의 시총보다도 큰 규모로 시장에는 정말 큰 변동성이 작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은 월가의 댄 아이브스, 저희가 다음 주에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테슬라, 또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도 저희 방송 함께 실시간으로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내각과 관련돼서 지속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아마 관세 추가 정책 인상안 때문에 내년에 중국 경제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외신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월가에서 예측하고 있는 예상치를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내년 관세를 적게는 15%, 많게까지는 60%까지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로이터 통신은 60%의 높은 수준의 관세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MG의 레이몬드 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 출범하는 차기 정권에서는 지난 첫 번째 임기 당시 정책들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를 32%에서 37% 수준으로 부과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요. 일단 월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시작 이후 관세 정책률을 내년 초에 시행하게 되면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준이 내년 통화 정책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라보뱅크의 필립 마레이 수석 전략가는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 반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주기가 내년에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금리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확인해 보면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시각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전달 설문조사 평균보다도 50베이시스 포인트나 높아진 수준으로 내년에는 확실히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늦춰질 것이라는 시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연준 이사의 연설도 있었죠. 오늘 리사쿡 연준 이사가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되는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규모와 시기는 이후 공개되는 데이터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면서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약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내거나 반대로 일시 중지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당장 오는 12월에 열리는 FOMC를 놓고는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코멘트를 내놓진 않았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대외적인 정치 리스크도 있는 만큼 앞으로 연준의 행보도 잘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중국의 광고문제가 잘 마무리가 됐죠. 그런 가운데 발표된 데이터를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기간 안에 아이폰의 판매량이 두 자릿수대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 안에서 아이폰의 대항마로 불리는 화웨이 같은 경우는 되려 추가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중국 안에서 자국의 브랜드를 사용하려는 심리가 계속해서 두각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기간 내 아이폰 같은 경우는 10% 이상 매출이 줄었지만요. 화웨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동안 7%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애플의 광군제 성과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 내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화웨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애플이 $29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토니 사코나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한 자릿수 중반의 매출 성과가 개선되고 있고 또 마진이나 두 자릿수의 주당 순이익 성장 가치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전망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AI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면서 2026년도부터는 애플의 제품의 교체 사이클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과 대형 언어 모델과 또 타사 애플리케이션 배포와 통합에 따른 애플의 매출 기회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 주가는 계절적 거래 패턴이 뚜렷하기 때문에 아이폰 16 사이클이 실망스럽다라고 하더라도 내년 2월에서 4월 사이에는 만약 $200 아래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이 같은 기대감을 근거로 애플의 26년도 회계연도 기준 EPS를 $9로 목표 주가는 $290를 돌파할 가능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그래도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는 있지만 다른 M7 기업들에 비해서 상승폭이 사실 만족스럽진 않죠. 20%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간밤에도 하락세로 애플은 주가를 마무리 짓기도 했습니다. 월가의 전망대로 26년도부터는 애플 안에 확실히 다른 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을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테슬라 쪽에서 전해진 소식이 있어서 짧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사회 의장이 미국 대선 이후에 테슬라의 주식을 대거 처분해서 원화 기준으로 450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해당 의원의 이름은 로빈 델 홀름 이사회 의장인데요. 이 테슬라가 규제 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델 홀름 의장은 내년 만료 예정인 11만 2,390주의 스톡 옵션을 행사한 이후에 지난 15일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스톡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회사가 크게 성장하기 전에 이를 부여받은 임직원은 회사의 주가가 올랐을 때 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 댄 홀름 의장은 내부자의 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서 스톡옵션 행사와 주식 매도 계획을 지난 7월부터 당국에 먼저 보고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댄 홀름은 과거 테슬라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머스크를 대신해서 2018년 11월부터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을 맡아왔는데요. 다만 이후에도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 CEO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데 댄 홀름 의장의 이번 테슬라 주식 매도 차익이 또 시장에는 어떻게 풀이가 될지 앞으로의 이 방향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도 잘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또 굉장히 긍정적인 랠리를 보여준 자산군이 있죠. 바로 비트코인이 되겠습니다. 9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95,000달러 부근까지 한 번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미국에서 현물 ETF 옵션 거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됨에 따라서 기관들의 추가적인 수요가 시장에는 강한 유동성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는 아직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고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했을 때는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에서부터 추가적인 급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들도
소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을 위한 추가적인 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 부분이 확정시 되게 된다면 가상자산과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안들과 관련된 긍정적인 시각들과 함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너 5 시간이었습니다.